부자가 되는 대세 정보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각종 정보,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들어봐야죠. 부자 대세입니다. 오늘 만난 전문가는 우리은행 남여구 자산관리 컨설턴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컨설턴트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고액자산가분들 예. 대상으로 자산관리에 대한 예.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 저는 부동산 분야에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네. 부동산은 언제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죠. 네.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강남 3구 막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그 말고도 다른 데도 좀 오르나 봐요. 지금 강남 3구 포함해서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려보고자 네. 하는 거는 강남 3구와 서울 주요자치구라고 해서 마용성인데요. 마용성. 예, 저희 24년 1분기 기준으로 거주지별 매입 비중을 살펴보면 예. 좀 이제 저희가 시장의 어떤 트렌드나 변화 그리고 현상 같은 걸 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4년 1분기 기준 외지인 매입 비중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강남 3구가 주요 자치구 중에 가장 높은 매수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그 자치구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상담을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좀 장기화되고 예. 인구 감소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지방 거주자 분들께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라든지 그리고 어쨌든 뭐 취득세나 종부세 중과 같은 것을 예. 피해서 똘똘한 채를 예. 선호하는 현상으로 강남 3구를 많이 매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쪽이 좀 마용성은 왜 오르는 겁니까? 마용성 같은 경우는 예. 24년 1분기 기준으로 이제 매수 비중을 말씀드리면 서울 거주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24년 1분기 기준으로 마용성이 이제 75.5%로 강남 3구 68.5%를 그러네요. 7포인트 예. 상회를 했고요. 사실 23년 1분기부터 23년 1분기부터 24년 1분기까지 마용성의 서울 거주자분들 매수 비중은 꾸준히 상승을 예. 했거든요. 근데 23년도에 저희가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저리 정책 대출이 그렇죠, 시행이 그렇죠. 됐고요. 예. 24년 1분기에는 또 신생아 특례 그렇죠. 대출이라는 정책 대출이 시행됐잖아요. 이런 정책 대출이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서울 외곽에 손바뀜이 많았는데 예. 이를 매도한 수요자분들께서 강남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가격 장벽이 낮게 느껴지는 마용성으로 예. 갈아타기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큰손 이런 분들은 강남 3구를 선호를 하셨고 네네. 서울에 계신 분들은 마용성을 더 선호하셨고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 마용성이 뭡니까? 마포, 용산, 성동구고요. 아, 강남 그렇습니다. 3구는 강남, 서초, 송파구입니다. 네.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책 금융상품 이런 제도가 시행을 되면서 갈아타기가 많았다. 네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네.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마용성 이쪽의 상황이네요. 일단은 지금 뭐 동일한 지역에서 사실 그러니까 자치구 마포, 용산, 성동구 자치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매수한 것보다도 네. 다른 자치구에 거주하시는 서울 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24년 1분기에 이제 서울 거주자 매수 비중이 더 증가한 거는 사실상 타 자치구에 거주하시는 서울 분들이 네. 많이 매수해서 견인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거는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 거주자 매수분들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동일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매수를 많이 안 하셨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유추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일반 거주하시는 연령대가 높으시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네. 인근 서초에 신축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서고 있으니까 글로 좀 일부 이탈을 하시거나 예. 아니면은 뭐 증여 목적으로 자산 사이징의 이런 움직임이 좀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너무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갈아타기를 할 때는요. 뭐 최근에 뭐 고금리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대출 심사, DSR, 스트레스 DSR 2단계도 있고 제한 사항이 좀 많지 않습니까? 사실 뭐 금리도 중금리고 스트레스 DSR도 어쨌든 시행 중이기 때문에 네. 제한사항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네. 마포, 용산, 성동구를 예시로 네.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상 서울 자치구에서 갭 투자로는 거의 상위권을 차지했거든요. 예. 특히 뭐 강남 3구보다 높은 갭 투자 거래 비중을 보였고요. 예. 갭 투자 건수도 성동구 그다음에 뭐 마포 같은 경우에는 38건 30건으로 강남구, 서초구 20건 정도를 상회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마포, 용산, 성동구의 갭 투자가 강세고 네. 대출이 상대적으로 좀 덜 제한적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마용성 쪽으로 갭 투자가 몰리는 겁니까? 아무래도 투자자와 실수요자 이 두 가지의 주체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존재한다고 하면 예. 그 두 가지의 메인 주체 모두 다 마포, 용산, 성동구를 좀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반등
반등 조짐이 좀 보이고 예. 자산 양극화를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 실거주하진 않아도 향후 뭐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울 때쯤 들어가서 실거주하겠다라는 예. 관점으로 선점의 목적의 갭 투자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현재 지금 취득세 중과라는 이슈가 투자자들의 진입을 좀 그렇죠. 제한적으로 예, 예. 하고 있는데요. 비규제 지역을 보유하고 있거나 하나를 조정 지역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규제 지역을 한 채 더 살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 근데 강남 3구는 규제 지역이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규제 지역에 대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좀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려 보면 예. 저희 그 한국부동산원 23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가격 누적 증감률을 봐도요. 송파구가 뭐 예를 들어 3.36% 정도 네. 상승을 한 반면에 성동구는 0.03% 정도밖에 상승을 못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회복한 가격도 투자 요인으로 아하.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갭 투자라는 게 뭐 잘하는 일이 이렇게 말씀드리진 네네. 않겠습니다만 네네. 이 갭 투자 쪽의 트렌드 이쪽도 좀 변화가 있다 그러던데요. 예,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전통적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금을 좀 최소화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률을 우선시하는 네. 투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행했을 때 당시에는 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같은 곳들이 갭 투자 건수나 네. 비중으로 강세를 많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뭐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고 하니까. 예. 네. 저희가 24년 1분기에 이제 갭 투자 건수와 비중을 통해서도 살짝 트렌드가 좀 변했다는 거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똘똘한 안전한 갭 투자를 하시는 거죠. 옛날처럼 소액으로 여러 건의 아파트를 갭 투자하는 게 세금 중과 이슈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항상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개를 갭 투자할 걸 제대로 된 하나를 차라리 하자. 라는 관점의 트렌드로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실수요자분들이 주로 지금 갭 투자를 어느 정도 뭐 갭 투자로 볼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일부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투자자분들이 견인하고 있는 갭 투자 시장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네.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는 어떻게 보면 똘똘한 한 채의 트렌드가 제일 네네. 강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벌써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죠. 이제 한 10일 네네. 정도 좀 남았구나. 네. 하반기 주택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뭐 5월 최종 거래량 지표가 아직 확정된 네. 건 아니지만 뭐 거래량의 추세를 봐서 그리고 뭐 성동구나 용산구 같은 곳들의 갭 투자가 증가하는 현상도 사실 미래의 기대를 좀 어느 정도 좀 바라고 있다라는 네. 이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뭐 하반기에 금리나 예. 금리 하락이나 뭐 전세 가격 상승이나 그리고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이슈도 있거든요. 이런 굵직한 이벤트로 좀 매수 심리가 자극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금리 인하의 시점이 좀 모호하고 그렇죠. 그리고 인하의 폭도 저희가 네.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중금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좀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좀 불확실성에 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아하. 투자 전략을 구사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을 좀 높이고 예. 레버리지 비율을 좀 낮춰서 네네. 아무래도 좀 장기 보유를 통해서 변동 리스크를 회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수도권 주택을 매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선별해서 예. 입지가 좋은 덜 가격 회복한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호재 실현을 앞두고 있는 그런 네.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하시면서 뭐 가격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거나 뭐 입지가 양호하거나 이런 곳을 찾아서 단기 투자보다는 좀 길게 맞습니다. 가져가는 그런 네네. 투자를 생각하는 게 좋다라는 네네, 맞습니다.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은행 남여구 자산관리 컨설턴트와 함께 부동산 시장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